아버지, 지금 어디 가세요? 모니터의 푸른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다. 우진은 굵은 뿔테 안경을 쓰고 미간을 찌푸린 채 영상 편집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복잡한 타임라인 위로 커피가 담긴 머그컵만 김을 내뿜고 시계는 이미 새벽 3시 5분을 가리키고 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끼익 찰칵 하는 금속성의 마찰음과 함께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온다. 우진은 무의식적으로 마우스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방문 쪽을 응시하지만 방 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다. 그는 왠지 모를 기시감에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거실 쪽으로 걸어간다. 낡은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아버지 정태수의 헌 누비 옷을 입은 실루엣이 현관 근처에서 희미하게 스쳐 지나간다. 태수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인기척을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현관문을 아주 천천히 조용히 닫고 있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가세요? 태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고리에 매달린 채 멈칫하더니 대답 없이 오른손만 들어 휘적 흔들고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우진은 문이 닫힌 후에도 그 자리에 한참 서서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불안감을 느낀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중 우진은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어제 새벽에 잠깐 나가셨죠. 일찍부터 운동하시나 봐요. 라고 말을 꺼낸다. 간단한 운동 좀 했다. 태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려는 듯 밤만 깨작거리며 우진의 눈을 피한다. 우진은 아버지의 헌 누비 옷을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주머니에서 흘러내린 축축한 흙과 깨진 나무 조각을 발견한다. 우진은 아버지의 운동이 흙을 파헤치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하고 수상함을 느낀다. 그날 오후 우진은 동네 CCTV를 조회할까 고민하지만 아버지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멈칫하며 망설인다. 밤이 되자 우진은 작업을 중단하고 아버지 방에서 들려오는 옷깃 스치는 소리 등 미세한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정확히 새벽 3시 다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태수는 또다시 밤 외출을 시작한다. 우진은 태수의 불안정한 눈빛과 이 기이한 행동이 치매 초기 증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진은 서둘러 두꺼운 외투와 모자를 챙기고 휴대폰의 지도 앱을 켜며 아버지의 뒤를 밟기 위해 집을 나선다. 우진은 아버지가 이미 10분 정도 앞서 나갔음을 알고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걷는다. 태수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재개발을 앞둔 구시가지 방향으로 묵묵히 걷는다. 우진은 행여나 발소리가 들릴까 숨을 죽이며 전봇대나 셔터가 내려진 상가 건물 뒤에 몸을 숨긴다. 아버지는 걷는 내내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아 미행은 쉬웠지만 그 무심함이 오히려 우진을 섬뜩하게 만든다. 태수의 걸음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처럼 망설임이 없었고 낡은 운동화를 끌며 어둠 속으로 나아간다. 약 30분을 걸은 후 태수는 버려진 창고 건물과 낡은 펜스가 있는 외곽의 공터에 도착한다. 쌓여있는 건축 폐기물과 잡초만이 가득한 그곳은 음산한 분위기였다. 우진은 공터 입구에 부서진 콘크리트 구조물 뒤에 몸을 숨기고 아버지의 다음 행동을 주시한다. 태수는 공터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 미리 가져온 작은 삽을 내려놓고 주위를 한번 둘러본다. 우진은 온몸에 긴장감이 돌고 대체 아버지가 여기서 뭘 하려는 걸까? 하는 불안감으로 심장이 빠르게 뛴다. 태수는 공터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망설임 없이 삽으로 흙을 파기 시작한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질척이는 흙덩이가 태수의 삽질에 의해 어둠 속으로 거칠게 던져진다.
태수는 숨이 막힐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급하게 땅을 파 내려간다. 오지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묻거나 아니면 필사적으로 찾는 중이라고 확신하며 긴장감에 몸을 떨었다. 삽질을 멈춘 태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 같은 낡은 천에 쌓인 물건을 꺼내더니 그것을 구덩이에 조심스레 내려놓는다. 그리고 흙을 다시 덮고 발로 단단하게 다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알 수 없는 종교적 의식처럼 느껴졌다. 오지는 아버지가 혹시 위험한 물건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상상하며 극도의 혼란에 빠진다. 땅을 다진 태수는 구덩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한다. 그의 야윈 어깨는 슬픔으로 축 늘어져 있었고 오지는 그 모습에서 깊은 고독과 괴로움을 읽어낸다. 오지는 충동적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이 모든 일의 결정적인 광경을 목격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 잠시 후 태수는 이번에는 묻었던 곳 옆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하며 다른 행동을 보인다. 그는 마치 보물을 찾는 듯 흙 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파내더니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 안는다. 태수가 품에 안은 것은 습기와 흙에 오염된 작은 나무 상자에 깨진 조각이었다. 오지는 그 모양이 어릴 적 어머니가 태수에게 선물했던 낡은 회중식의 보관함의 잔해임을 문득 기억해낸다. 아버지는 그 상자 조각을 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리더니 다시 구덩이에 던져 넣고 흙을 덮는다. 이어서 태수가 파낸 흙더미 속에서 낡은 퀼트 인형의 팔과 다리 조각이 불완전한 상태로 발견된다. 오지는 그것이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음을 확신하며 큰 충격으로 몸이 뻣뻣하게 굳는다. 태수는 왜 어머니의 유품을 매일 밤 파묻고 다시 파내는 기이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일까? 이 충격적인 밤의 의식은 태수가 상실감이나 죄책감으로 인해 스스로를 벌하는 행위로 느껴진다. 오지는 아버지의 슬픔을 넘어선 광기의 두려움과 깊은 연민을 동시에 느끼며 미행을 끝내야 할 때임을 깨닫는다. 오지는 더 이상 관찰자로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리 공터로 가서 아버지의 도착을 기다린다. 새벽 3시 태수가 어김없이 나타나 조용히 구덩이 앞에서 흙을 파내기 시작한다. 태수가 흙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품에 안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는 순간이 온다. 오지는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켜 아버지 라고 소리치며 어둠 속에서 뛰쳐나간다. 태수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등장에 놀라들고 있던 삽을 놓치고 몸을 크게 움츠린다. 오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매일 밤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절규한다. 오지는 태수가 들고 있던 천 조각을 강제로 빼앗아 펼치는데 그 안에는 어머니가 쓰던 낡은 안경이 들어 있었다. 이걸 왜 땅에 묻어요? 아버지, 대체 왜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태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지는 극심한 배신감과 혼란을 느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질척이는 흙 냄새만이 감돌고 긴장감이 극도로 치닫는다. 엄마 유품 가지고 이러는 게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 오진의 비난에 태수는 고개를 들고 울부짖듯 입을 열어 충격적인 말을 내뱉는다. 내가 죽였어. 태수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의 진실을 힘들게 토해낸다. 어머니가 쓰러지기 직전 사소한 일로 다투고 화를 내며 집을 나섰고 자신이 늦게 돌아와 결국 어머니를 살릴 수 없었다는 고백이었다. 그는 자신이 조금만 더 빨리 돌아왔더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매일 밤에 묻고
파내는 의식은 그날의 죄책감을 벌하고 잊으려는 처절한 자기 처벌이었던 것이다. 우진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 앞에 말문이 막히고 아버지 고통의 깊이를 비로소 깨닫는다. 우진의 분노는 순식간에 아버지에 대한 깊은 연민과 슬픔으로 변하며 흙투성이인 아버지를 꼭 끌어안는다. 폭발하는 감정과 함께 오랫동안 서로에게 닫혀있던 두 부자의 감정의 응어리가 그 밤의 공터에서 터져 나온다. 부자는 공터 한쪽에 버려진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고르며 밤 공기를 마신다.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그건 사고였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태수는 평생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인다. 우진은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하고 혼자 괴로워했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미안하다. 내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짐을 숨긴 것이 제일 미안하다. 부자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유품을 땅에 묻으며 스스로를 벌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대신 어머니와의 좋았던 기억을 함께 나누고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우진은 흙에 묻혔던 낡은 안경과 인형 조각들을 주워 깨끗한 천에 조심스럽게 감싼다. 새벽동이 틀 무렵 부자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들고 흙투성이인 공터를 벗어나 집으로 향한다. 태수의 어깨는 여전히 야위었지만 이제는 고독과 불안 대신 아들의 온기를 나누어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 몇 주가 흐르고 태수의 밤 외출은 완전히 멈추었으며 집안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다. 우진과 태수는 함께 거실 한편에 작은 선반을 만들고 어머니의 사진과 유품들을 정리한다. 낡은 안경과 나무 조각들은 이제 죄책감의 증거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태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먼저 어머니와의 즐거웠던 추억을 꺼내며 우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우진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동안 소원했던 부자 관계를 회복하려 진심으로 노력한다. 우진은 태수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정하는 법이나 간단한 영상 시청 방법을 가르쳐주며 새로운 활력을 준다. 태수는 낮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 사람들과 소통하며 은퇴 후의 무료함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저녁에는 부자가 함께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평범하지만 단단한 일상을 만들어간다. 태수의 눈빛은 이제 불안정함 대신 오랜만에 찾아온 편안함과 안정을 담고 있다. 밤이 되면 아버지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고 우진은 안심하며 다시 자신의 작업에 집중한다. 계절이 2번 바뀌었고 우진은 노트북으로 아버지의 일상을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를 편집하고 있다.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는 부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우진은 아버지와의 사연을 치유의 기록으로 승화시키며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오른다. 어떤 밤의 어둠은 숨겨진 진심을 깨닫게 하는 가장 따뜻한 빛이 되기도 한다. 태수는 이제 밤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다. 우진의 스마트폰에 내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태수의 진심이 담긴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다. 우진은 답장 대신 작업 중이던 영상의 위에 나레이션과 최종 자막을 새긴다. 화면에 함께 기억한다는 것이라는 자막이 뜬다. 영상은 아버지와 아들이 해질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걷는 클로즈업 샷으로 마무리된다. 부자는 비로소 어둠을 걷어내고 슬픔을 함께 기억하며 서로에게 의지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